2009년 5월 5일 오전 7시 15분 플로리다주 포인트 비치의 아침 공기는 여느 때처럼 습하고 끈적끈했습니다. 하지만 고급 주택들이 늘어선 이 평온한 타운하우스 단지는 평소와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삼천번지대 도로 위 잘 정돈된 잔디밭 위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은 노란색 범죄 현장 테이프가 어지럽게 둘러쳐져 있었고, 그 안쪽에는 경찰차들의 붉고 푸른 경광등이 소리 없이 돌아가며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을 찢어넣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이 무대 위로 오늘의 주인공인 달리아 디폴리토의 검은색 컨버터블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불과 15분 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램지 경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즉시 귀가하라는 호출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녀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의 죽음을 예감한 공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드디어 계획이 성공했다는 벅찬 환희 때문이었는지는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차에서 내린 달리아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집 앞을 가로막은 육중한 경찰차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감식반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남편을 잃은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걸이를 연출하며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램지 경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엔 카메라를 든 촬영팀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이 TV 뉴스 리포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어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마이클은요? 제 남편은 괜찮은 건가요? 달리아의 목소리는 적당히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램지 경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달리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램지 경사 역시 그녀가 고용한 킬러가 사실은 잠입 경찰이었으며 지금 이 현장이 그녀를 잡기 위해 꾸며진 거대한 연극 무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심각한 경찰관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배우의 기싸움은 팽팽했습니다. 램지 경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부인, 유감입니다만 남편분은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기가 무섭게 달리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마이클! 안 돼! 아니라고 말해줘요.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타운하우스 단지를 울릴 만큼 날카롭고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램지 경사의 폼에 안겨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격렬하게 오열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은 안타까움에 입을 막았고 현장의 공기는 비통함으로 물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 뒤에 서 있는 수사관들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쏟아내는 저 격렬한 통곡 속에 정작 눈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의 어깨는 들썩이고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건조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흉내내는 정교한 기계의 오작동 같은 소음이었습니다. 경찰관의 품에 안긴 달리아.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사라졌고 집은 자신의 것이 되었고 자신은 완벽한 피해자가 되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흘리지 않은 그 눈물이 잠시 후 법정에서 자신을 올가맬 가장 강력한 죄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떠던 남편 마이클이 지금 이 모든 광경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 안쪽 가짜 피가 난자한 현관문 너머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반전이 숨을 죽인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볼딕은 언제나 전조가 있는 법입니다. 2009년 8월 5일 그 기괴한 연극이 막을 올리기 6개월 전 포인트 비치의 타운하우스에는 겉보기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한 쌍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디폴리토는 듬직한 체구에 사람 좋은 미소를 가진 남자였고 그의 곁에는 누가 봐도 눈길을 떼기 힘들 만큼 매혹적인 젊은 아내 달리아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에 그들은 미녀와 야수의 현실판 해피엔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곳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닌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사냥감을 천천히 조여가는 사냥터로 변모했습니다. 마이클은 과거 주식 사기 혐의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26살의 달리아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2008년 에스코트 서비스를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진 달리아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마이클의 마음을 완벽하게 훔쳤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순수와 희망을 보았다고 믿었지만 사실 달리아가 본 것은 마이클이 숨겨둔 두툼한 지갑과 그가 소유한 부동산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시작부터 마이클에게는 갱생이었고 달리아에게는 사업이었습니다. 결혼 후 달리아의 본색은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마이클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클을 제거하고 그의 모든 자산을 독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법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했습니다. 마이클이 보호관찰 중인 전과자라는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달리아는 마이클의 차 트렁크 예비 타이어 휠 안쪽에 코카인 봉지를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은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약 거래상이 지금 그 차를 몰고 있다는 거짓 제보였습니다. 경찰의 부심 검문이 시작됐을 때 마이클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마약 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재판 없이 곧바로 감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달리아는 차가운 눈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며 남편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거나 절차상의 이유로 마이클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달리아의 첫 번째 합법적 제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실패는 그녀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시는 아이스티에 부동액을 섞어보기도 했지만 마이클은 며칠 알아눕고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아내를 의심하기는커녕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척하는 달리아에게 더욱 의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리아는 마이클을 가스라이팅하며 집요하게 재산 명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또 감옥에 가면 이 집은 국가에 압류될 거야. 나한테 넘겨놔야 안전해. 불안감에 떨던 마이클은 결국 $25만 상당의 타운하우스 명의를 달리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집을 손에 넣은 달리아에게 이제 남편 마이클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뿐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눠야 했고 마이클이 다시 집을 되찾으려 소송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깔끔하고 영원한 이별, 즉 사별이었습니다. 그녀의 계산기에는 더 이상 남편이라는 변수가 존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법으로도 도구로도 죽지 않는 남편, 달리아는 결국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질긴 인연을 끊어낼 더 확실하고 물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동네의 어두운 인맥을 수소문해 사람을 죽여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던 것은 어찌 보면 그녀의 탐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경찰의 귀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감옥에 보내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독극물조차 통하지 않자 달리아는 마침내 전문가의 손을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소개해준 인물은 플로리다의 뒷골목에서 잔뼈가 굵은 킬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이미 그녀의 살인 청구 계획을 듣고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으며 그녀가 만나러 가는 킬러는 팜비치 카운티 경찰서 소속의 베테랑 잠입수사관 위디 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날, 약속 장소인 한적한 주차장에는 붉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최첨단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가 사방에 숨겨져 있었고 썬팅된 차창 너머로는 수사팀이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달리아는 아무런 의심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랐습니다.
위디지는 완벽한 킬러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거친 억양과 위협적인 태도로 분위기를 제압하며 달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물러설 기회를 주었습니다. 부인,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내가 한번 움직이면 되돌릴 수 없어. 정말로 남편이 죽기를 원하나?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살벌한 질문 앞에서 망설이거나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아의 반응은 차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환타 음료수를 빨대로 쪽 빨아 마시며 마치 저녁 식사 메뉴를 고르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나 공포는커녕 지긋지긋한 골칫덩어리를 처리하게 된 사업가의 안도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킬러에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헬스장에 갈 거야. 당신은 그때 들어와서 처리해. 위디지는 재차 확인했습니다. 확실한가? 나중에 딴소리하면 곤란해. 남편을 죽이는 거야. 정말 확실해? 이 질문에 달리아는 이 사건을 통틀어 가장 소름 끼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5000% 확신해요. 그녀는 100%로는 부족하다는 듯 5000%라는 기이한 수치를 제시하며 자신의 살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유와 재산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킬러에게 남편의 시신 처리를 걱정하지 말라며 그냥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해줘요. 집에 들어와서 총으로 쏴버려요. 라고 구체적인 살해 방법까지 지시했습니다. 달리아는 착수금 명목으로 $1200를 건넸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돈조차 아까운 듯 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믿은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가 차문을 닫고 멀어지는 뒷모습을 차 안에 숨겨진 카메라는 끝까지 쫓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차 안에는 그녀가 마시던 환타병에 맺힌 물방울만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위디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해왔지만 이토록 맑은 얼굴로 남편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달라고 주문하는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달리아는 차를 떠나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남편은 사라지고 집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5000%라는 말이 녹음되어 훗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차 뒤로 경찰들의 무전기가 바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극의 막을 올릴 준비는 끝났습니다. 달리아가 5000% 확신한다고 외치며 주차장을 떠난 직후 포인트 비치 경찰서는 전시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확보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살인 청부 의뢰, 구체적인 살해 방식 지시, 그리고 착수금 전달까지. 당장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더 깊고 확실한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법정에서 농담이었다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남편의 죽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만 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기묘한 우연이 하나 겹쳐 있었습니다. 당시 포인트 비치 경찰서는 미국의 유명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인 캅스 촬영팀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범죄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에게 아내가 청부살인을 의뢰한 사건은 그야말로 시청률을 보장하는 최고의 소재였습니다. 경찰은 이 촬영팀을 작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달리아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주칠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들이 그녀에게는 뉴스 취재진으로 보여 의심을 지우는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연출이 뒤섞인 기이한 트루먼 쇼가 기획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렵고 잔인한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타겟이 된 남편 마이클 디폴리토에게 진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전 실행 전날 밤 램지 경사와 포함한 수사팀은 마이클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문을 연 마이클에게 경찰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부인께서 당신을 죽이기 위해 킬러를 고용했습니다.
마이클의 첫 반응은 당연히 부정이었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린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가 그럴 리가 없어요. 마이클에게 달리아는 자신을 감옥 같은 삶에서 구해준 천사였고 비록 최근 집 문제로 다투긴 했지만 살인을 할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달리아와 위리진의 대화 내용 일부를 들려주었습니다.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냥 죽여줘요.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는 방법을 논의하며 킬러와 흥정을 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이클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랑이 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공포와 배신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던 사람이 내일 아침 내 시체를 치워주길 바라고 있었다니. 충격에 빠진 마이클에게 경찰은 잔인하지만 필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내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자신의 살인 현장을 꾸미는 연출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경찰과 캅스 제작진은 밤새 치밀한 각본을 짰습니다. 어느 위치에 폴리스 라인을 칠 것인지, 구급차는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마이클은 언제 집에서 빠져나가야 하는지 모든 것이 초단위로 계획되었습니다. 포인트 비치의 평화로운 밤, 달리아가 내일 아침 벌어질 남편의 죽음을 꿈꾸고 있을 시각, 경찰서의 화이트보드에는 작업명 달리아의 눈물을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5일 오전 6시. 플로리다의 태양이 포인트 비치의 지평선 위로 무겁게 떠오를 무렵 디폴리터 부부의 집 앞은 기묘한 분주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통의 살인 현장이라면 비명과 혼란이 먼저 터져나오고 뒤이어 경찰이 도착했겠지만 이곳의 순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이렌 소리 하나 없이 미끄러져 들어온 경찰차들은 마치 암살자들처럼 조용히 자리를 잡았고 제복을 입은 경관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트렁크에서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사도구가 아닌 무대 소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범죄 현장의 상징과도 같은 노란색 폴리스라인 테이프였습니다. Crime scene. Do not cross. 검은 글씨가 선명한 테이프가 집 앞 잔디밭과 현관 입구를 가로질러 평평하게 당겨졌습니다. 이 노란 선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도착할 달리아에게 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현장 감식반원은 현관 문지방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해온 붉은 액체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진짜 혈액은 아니었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본다면 누구라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검붉고 끈직한 질감이었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온 그 붉은 웅덩이는 이 집안에서 참혹한 살육이 벌어졌음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장치였습니다. 그 곁에는 탄피 몇 개가 무심하게 던져졌습니다. 킬러가 다녀갔다는 증거를 완벽하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또 다른 카메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캅스 촬영팀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가짜 현장을 꾸미는 모습부터 긴장된 표정으로 무전을 주고받는 모습까지 빠짐없이 렌즈에 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리얼리티 쇼팀의 존재는 달리아가 경찰의 함정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수많은 카메라는 함정이 아니라 자신의 비극을 세상에 알릴 뉴스 보도진으로 보일 테니까요. 오전 6시 30분, 마이클 디폴리토는 자신의 집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뒷문으로 조용히 빼내어 대기 중인 차량에 태웠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이 아내를 속이기 위해 시체가 된 것처럼 숨어야 하는 상황. 마이클은 차창 너머로 붉은 피가 칠해진 자신의 현관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차에 오르기 전 램시 경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당부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호를 줄 때까지 절대 모습을 드러내선 안 됩니다. 마이클을 태운 차가 현장을 빠져나가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사라지자 무대 위엔 오직 죽음의 흔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현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헬스장, 달리아 디폴리토는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박수는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거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빠르게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틈틈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킬러가 약속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쯤이면 남편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을 것이고 곧 경찰이나 이웃에게서 전화가 올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표정을 가다듬었을지도 모릅니다. 놀란 표정, 슬픈 표정, 그리고 혼란스러운 표정. 오전 7시 정각. 드디어 램지 경사가 달리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달리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디폴리토 부인이십니까? 포인트 비치 경찰서의 램지 경사입니다. 지금 즉시 대구로 오셔야겠습니다. 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화를 끊은 램지 경사는 무전기를 들고 현장에 배치된 모든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타깃이 이동 중이다. 전원 위치로. 큐 사인이 떨어지면 각자 맡은 연기를 시작한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포인트 비치의 아침 햇살 아래 경찰관들은 침을 삼키며 저 멀리 도로 끝에서 나타날 검은색 컨버터블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범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여배우였습니다. 오전 7시 35분, 달리아의 검은색 차량이 폴리스 라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내리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충격받은 아내라는 배역에 완벽하게 몰입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휘청거렸고 시선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수많은 경찰차와 방송국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무대 조명과도 같은 자극지였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를 펼쳐야 할 순간이란 것을. 램지 경사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달리아의 어깨를 잡으며 짐짓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안타깝게도 남편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리아의 퍼포먼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둔기의 머리를 맞은 사람처럼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램지 경사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마이클, 안 돼, 거짓말이야. 그녀의 비명은 날카롭고 격렬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며 통곡했습니다. 흐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과잉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램지 경사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는 컸지만 그녀의 눈가로 타고 흐르는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주변의 반응을 살피는 듯한 기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램지 경사는 그녀를 부축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5000% 확신한다더니 슬픔도 5000% 연기하고 있어. 주변의 경찰관들도 속으로는 혀를 내둘렀지만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쇼를 관람했습니다. 달리아는 한참을 울부짖다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진정시키려는 듯 순찰차 뒷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 앉은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성공했다. 사람들은 내 슬픔을 믿었고 알리바이는 완벽해.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찰차는 그녀를 참고인실이 아닌 피의자 신문실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포인트 비치 경찰서 취조실, 좁고 서늘한 방 안에 달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수사관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짐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마이클은 적이 많았어요. 옛날에 어울리던 나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라며 능숙하게 수사의 방향을 외부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막힘없었고 표정은 비련의 여주인공 그 자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끈기 있게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램지 경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혹시 위디진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달리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위디진은 그녀가 고용한 킬러의 가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저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천천히 노트북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화면에는 며칠 전 빨간색 차 안에서 환타를 마시며 5000% 확신한다고 말했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달리아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비극의 여주인공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차가운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홧김에 한 말이라고요. 그녀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취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사관이 들어오는 줄 알았던 달리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그녀가 조금 전까지 죽었다고 믿고 오열했던 머리에 총알이 박혀 있어야 할 남편 마이클 디폴리토였습니다. 마이클? 그녀의 입에서 쥐어짜듯 튀어나온 그 이름은 반가움이 아닌 지옥을 본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마이클 디폴리터가 걸어 들어온 순간 방 안의 시간은 정지했습니다. 달리아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불과 30분 전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경찰에게 남편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오열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시나리오에서 마이크는 지금쯤 차가운 영안실 안치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마이클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의 눈은 슬픔이 아닌 경멸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당신 살아있었어? 달리아의 첫마디는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류를 발견한 시스템 관리자의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다시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마이클에게 다가가려 하며 오 세상에 다행이야! 라고 외치며 포홍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뒷걸음질하며 그녀의 손길을 혐오스럽다는 듯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마이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에 경찰에서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가짜 시체 노릇을 하며 숨어있는 동안 그리고 취조실 모니터를 통해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거질 눈물을 흘리는 꼴을 지켜보며 그는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천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달리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흑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달리아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붉은색 차 안에서 자신에게 남편을 확실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킬러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달리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킬러는 달리아를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안녕하신가 디폴리토 부인. 포인트 비치 경찰서의 위디진 경관입니다. 그 순간 달리아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킬러는 경찰이었고 남편은 살아있었고 자신의 범죄 행각은 고스란히 욕화되었습니다. 취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5000% 확신한다고 말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그녀는 킬러에게 돈을 건네며 웃고 있었고 현실의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달리아의 반응은 기이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이쯤에서 고개를 떨구고 자백하거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당혹감이 사라지고 차가운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뻔뻔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그저 남편을 놀래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억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든 것이다. 그녀의 입에선 쉴 새 없이 변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이클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죠. 취소실에는 이제 달리아와 수사관들만이 남았습니다. 램지 경사는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성 수갑을 채웠습니다. 달리아 디폴리토, 당신을 1급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커덕.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취소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하지만 수갑을 찬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완벽한 증거 앞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 단지 운 나쁘게 걸린 연기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복도를 지나 유치장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다시 한번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캅스의 카메라가 아닌 그녀의 체포 소식을 듣고 몰려온 진짜 뉴스 기자들의 카메라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곧곧한 고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내 연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체포된 달리아 디폴리토의 이어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더욱 기이한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재판이 싱겁게 끝날 것이라던 대중의 예상과 달리 달리아와 그녀의 변호인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리얼리티쇼 출연을 위한 연기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정에선 달리아 측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달리아는 남편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유명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 마이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방송에 출연해 스타가 되기 위해 자작극을 꾸민 것입니다. 경찰이 이 부부의 오디션 영상을 진짜 범죄로 오해한 것입니다. 피고석에 앉은 달리아는 재판 내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훔치고 때로는 판사를 향해 호소력 짙은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법정을 또 다른 무대로 배심원들을 관객으로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객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마이클 디폴리토는 격앙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어느 미친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죽이는 연기를 시킵니까? 그녀는 날 진짜로 죽이려 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집을 뺏으려 했다고요. 결정타는 역시 그 영상이었습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다시 한번 2009년 8월 5일에 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5000% 확신해요. 킬러에게 남편의 죽음을 의뢰하며 짓던 그 차가운 미소, 그리고 경찰관 품에 안겨 오열하던 그 가짜 울음소리. 배심원들은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연기 지망생의 오디션 영상이 아니라 악마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영혼을 거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2017년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에도 달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법정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끝내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옥으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도 자신이 비운의 스타라고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악어의 눈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교과서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거짓말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달리아는 남편의 사랑을, 경찰의 곤권력을, 그리고 대중의 동정심을 모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정교한 연기로도 덮을 수 없으며 세상에는 카메라 렌즈보다 더 무서운 정의의 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는 달리아의 체포 영상이 떠돌아다닙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며 그녀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유명세를 얻긴 했지만 그것은 스타로서의 명성이 아닌 희대의 판무 파탈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살해당할 뻔했다는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은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 곁에 웃고 있는 그 사람의 미소는 진짜입니까? 포인트 비치의 그 평화롭던 타운하우스 앞 요란 폴리스 라인은 거쳤지만 그날 아침 달리아가 쏟아냈던 가짜 비명은 여전히 메아리처럼 남아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